선영 씨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다리를 더 벌려봐요. 강사님, 너무 쳐다보지 마요. 부끄러우니깐요. 텅 빈 강사실에서 진행된 깊은 스트레칭. 그의 손길이 배와 허벅지까지 내려오며 숨결이 가까워졌다. 선영 씨,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 서로를 밀어내지 못하고 첫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순간 52살 이혼녀 장선영은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요가에서 예상치 못한 남자 강사 윤도현을 만나게 된다. 그의 집요한 관리와 다정한 손길은 그녀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지만 뜨겁게 불타올랐던 순간 뒤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요가 강사와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창원에 살고 있는 장선영입니다. 3년 전 이혼을 한 후로 제 인생은 정말 무료했어요.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는데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죠. 20살부터 함께했던 30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니까요. 매일 똑같은 출근길을 걸으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회계 업무로 하루 종일 숫자만 들여다보다가 퇴근하면 혼자 먹는 저녁과 텔레비전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했지만 자신이 없었어요. 50 넘어서 누가 저 같은 아줌마를 봐주겠어요? 어깨는 점점 굽어지고 몸은 자꾸 무거워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가는 제 모습이 한심했죠. 이대로 살다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매일 들었어요. 회사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습니다. 동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외로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직장 후배 수진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요가 배우면 어깨도 펴지고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제 친구 엄마도 50대인데 요가하면서 완전 달라졌어요. 요가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는데. 저는 머뭇거렸죠. 언니 같은 분이야말로 요가가 딱이에요.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실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 강사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신대요. 사실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한 말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운동 안 하시면 곱사등이 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자세 교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더욱 중요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구부정한 할머니가 되겠구나 싶었죠. 결국 저는 수진이가 다니는 요가 센터 전화번호를 받아들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어차피 집에만 있어도 할 일 없는데. 집에 와서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나 같은 아줌마가 가서 괜찮을까?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순 없었어요. 처음 요가 센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의 당황스러움을 아직도 기억해요. 깔끔한 화이트 톤 인테리어에 은은한 음악이 흘러나왔는데 수강생들은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었거든요. 20대부터 30대까지 모두들 몸매도 좋고 옷차림도 세련됐어요.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거의 없었죠. 아, 내가 너무 늦게 왔나?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복도 새로 사긴 했지만 젊은 애들 옆에 선이 초라해 보였어요. 요가 매트도 어떻게 깔아야 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죠.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요가는 당연히 여자 강사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수업 시간이 되자 나타난 사람은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윤도현 강사입니다. 오늘 처음 오셨나요? 키 180cm는 좋게 될 것 같은 단정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목소리는 부드러웠죠. 운동복 차림인데도 왠지 품격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 네. 처음입니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혼 후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를 가까이에서 본 게 얼마만인지. 처음이시면 뒤쪽 자리에서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른 수강생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라 동작을 했는데
저만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남자 앞에서 몸을 구부리고 뻗는 게 이상하게 부끄러웠거든요. 특히 다리를 벌리는 동작이 나올 때는 얼굴이 빨개졌죠.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처음이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도연 강사는 제 앞으로 와서 자세를 조정해 줬어요.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렇게.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는 순간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이혼 후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거든요. 단순히 자세 교정을 해주는 건데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호흡을 깊게 하세요. 그래야 근육이 이완돼요.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이듯 들렸어요. 수업 중간에 도연 강사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힐끗 봤는데 목선이 참 섹시했어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수업이 끝날 때 도연 강사의 손목을 자세히 봤는데 희미한 반지 자국 같은 게 보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 그리고 은은한 남성적 향기까지. 며칠 다녀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다른 수강생들은 모두 젊고 몸이 유연한데 저만 뻣뻣하고 동작이 어색했거든요. 특히 20대 여자들이 쉽게 하는 동작을 못 따라하면 괜히 위축되고 부끄러웠어요. 아줌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어떤 젊은 여자가 친절하게 말해줬지만 그 아줌마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이 차이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고민 끝에 도연 강사에게 개인 레슨을 문의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간 후에 다가갔어요. 혹시 1:1 PT 가능한가요? 다른 분들 눈치가 보여서 물론이죠. 선영 씨한테 맞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게요. 언제부터 시작하실래요? 그의 미소가 참 따뜻했어요. 마치 제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개인 레슨은 저녁 9시부터 시작됐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다 가고 나서 저 혼자만의 시간이었죠. 도연 강사는 정말 꼼꼼했거든요. 운동 루틴은 물론이고 자세 하나하나 세심하게 봐줬어요. 선영 씨는 목과 어깨 쪽 근육이 많이 뭉쳐 있어요. 장시간 컴퓨터 작업 때문이겠네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릴게요. 그의 손이 제 목 뒤쪽을 마사지할 때마다 온몸이 짜릿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터치였거든요. 심지어 식단까지 관리해줬죠.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세요. 저랑 카톡으로 매일 기록 공유해요. 연락처 드릴게요. 그의 번호를 받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남자 번호를 받는 거였거든요. 제가 식단 관리도 전문이에요. 선영 씨 체형에 맞는 맞춤 식단 짜드릴게요. 정말 신기했어요. 매일 아침 안녕하세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오늘 아침은 뭘 드셨나요? 라는 메시지가 왔거든요. 점심때도 물은 충분히 드시고 계시죠? 하루 2리터는 드셔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요. 마치 남편이자 연인처럼 챙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점점 의지하게 됐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준다는 느낌이었어요. 외로웠던 마음에 단비 같았죠. 선영 씨, 요즘 자세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깨선도 예뻐지고 전체적인 라인이 살아났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죠.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운동복도 새로 사고 화장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화장하셨네요? 더 예뻐 보이세요. 도연의 그런 말에 마음이 설렜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어깨가 펴지고 표정도 밝아졌죠. 동료들도 요즘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단순히 운동만 하는 건가?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 수업이었어요. 비까지 내려서 센터 안은 더욱 조용했죠. 다른 회원들이 다 가고 나서 저 혼자 남았어요. 선영 씨,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
남은 시간에 특별 동작 더 해볼까요? 도연 강사가 강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개인 레슨실이라고 하더니 일반 수업실과는 달랐어요.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차분한 피아노 선율을 틀어놨어요. 은은한 아로마 향까지 나더라고요. 오늘은 깊은 스트레칭 위주로 해볼게요. 몸의 긴장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예요.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평소처럼 요가 매트 위에서 동작을 했는데 점점 그의 손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목 뒤쪽 근육이 많이 뭉쳐있네요. 정말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그의 손이 제 목과 어깨를 천천히 마사지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깊은 터치였어요. 강한 압박이 아니라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이었죠.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프면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고 허스키했어요. 아니에요. 시원해요. 이쪽 등 쪽도 좀 풀어드릴게요. 손길이 등을 타고 내려왔어요. 옆구리를 거쳐 허리까지. 숨이 점점 가빠지기 시작했죠. 선영 씨, 많이 외로우셨죠? 갑작스러운 그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네.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혼자 견뎌내기 힘드셨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묻어 있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평소와 달랐죠. 도연 씨도 힘든 일이 있으신가요? 저도 쉽지 않네요. 그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체온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 선영 씨,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이미 몸과 마음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빗소리가 우리를 더욱 고독한 세상으로 밀어넣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텅 빈 강사실에서 첫 뜨거운 사랑을 나눈 거죠. 그 순간 처음 봤던 그의 손목 반지 자국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불타오른 상태였어요. 나중에야 그 반지 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지만요.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순한 강사와 수강생을 넘어선 관계가 된 거죠. 도연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겼습니다. 매일 아침 잘 주무셨어요? 꿈은 좋은 꿈 꾸셨고요? 라는 달콤한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됐어요. 점심때는 오늘 점심 뭐 드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저녁에는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만나고 싶네요. 밤늦게는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 잊지 마시고 오늘도 너무 예뻤어요. 라는 메시지로 끝났죠. 정말 세세한 것까지 신경 써주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선영 씨, 오늘은 물 많이 드셨어요?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는데 걱정돼요. 이런 말까지 해주니 어떻게 안 빠질 수 있겠어요? 이혼 후 3년 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살아있음을 느꼈죠. 개인 레슨 시간은 우리만의 달콤한 시간이 됐어요. 운동보다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에 가까웠죠. 결혼 생활은 어떠셨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혼자 지내시는 거. 그의 관심 어린 질문에 마음이 열렸어요. 이혼 얘기도 외로웠던 지난 시간도 모든 걸 털어놓게 됐죠. 저도 쉽지 않아요. 사실 도연도 가끔 힘든 속내를 비쳤는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도 만났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카페나 드라이브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영 씨, 정말 많이 예뻐지셨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모습이 달라지는 게 보였거든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젊게 입기 시작했어요. 오늘 옷 진짜 예쁘네요. 색깔이 피부톤이랑 잘 어울려요. 하지만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늦은 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지금 좀 곤란해요. 나중에 다시 할게요라고 했어요. 주말 데이트 약속도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가 생겼죠. 미안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주로 미뤄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작은 불안이 스며들었지만 그래도 그를 믿고 싶었어요. 바쁘시구나. 일이 많으시나 봐.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그의 차에 어린이용 카시트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태워줄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대충 넘어갔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 의심이 현실이 된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평소처럼 PT를 받고 있는데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거든요. 벨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다정한 멜로디였죠. 화면에 뜬 발신자명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보. 그리고 메시지 내용까지 보였어요. 여보, 언제 와? 아이들이 기다려. 여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아이들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 운동을 계속했어요. 목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지만 운동 때문인 척했죠. 선영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계속해요. 도연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틈으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수업이 늦게 끝나서 아이들한테 아빠가 늦는다고 해줘. 저녁은 뭘 해줄까? 알았어. 아이들이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도연이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했어요. 누구 전화였어요? 그냥 가족 전화요.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말에 이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저 앞에서 도연이 한 여인과 아이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자는 예쁘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아이들은 초등학생 정도로 보였죠. 아빠, 이거 사자. 어린 딸아이가 달려와서 과자를 들고 졸랐어요. 아빠가 고를게. 너무 단 거 말고. 도연의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여인은 도연의 팔짱을 끼고 자연스럽게 가족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유도 떨어져 간다. 알겠어. 여보라는 호칭이 다시 한번 저를 절망시켰어요. 저는 급하게 다른 통로로 피했어요. 화장실로 뛰어가서 눈물을 쏟아냈죠. 처음 봤던 그 희미한 반지 자국.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싶었어요. 도연은 유부남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이까지 둘이나 있는. 집에 돌아와서 도연과 나눴던 모든 대화를 떠올렸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라고 했던 말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다음 PT 시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도연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여전히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어요. 가족이 있으신 거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발각된 것처럼. 한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마트에서 봤어요. 아내분과 아이들까지.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비비며 괴로워했죠. 선영 씨, 들어보세요. 설명할게요. 그리고는 이런 말을 했죠. 가정은 그냥 형식일 뿐이에요. 이미 사랑은 식었고 의무감으로만 살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뿐이라고. 형식이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럼 저는 뭐예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도구였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이면 왜 속였어요? 처음부터 말했으면 됐잖아요. 3년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데 그런 저를 이용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7살, 9살이에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아빠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아내분은 모르세요? 모르죠. 알 리가 없어요. 그의 대답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런 일을 한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을 그 여자가 불쌍했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섞인 눈물이었죠. 지금 당장 선택하세요. 가정이든 저와의 관계든.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입을 몇 번 열었다 닫았다 했죠. 선영 씨, 아이들 때문에. 그 말이 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관계를 끊기로 했어요. 알겠어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런 관계 못해요. 선영 씨,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요가 센터에도 안 올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요? 계속 숨어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집에서 펑펑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저한테만 일어나는 걸까요? 남편도 바람을 피웠는데 이번에도. 그 일 이후 저는 다른 요가 센터로 옮겼어요. 이번에는 여자 강사가 있는 곳으로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죠. 도연과의 추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가 보내던 달콤한 메시지들, 함께 나눴던 뜨거운 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새로운 요가 센터 여자 강사 김민정 씨는 완전히 달랐어요. 친근하고 따뜻했지만 선을 지켰죠. 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데.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진짜 변한 건 제 자신이었다는 걸요. 운동 실력도 늘었고 몸매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죠. 요가뿐만 아니라 등산, 독서 모임, 요리 클래스까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좋았어요. 나이도 다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산을 올랐죠. 선영 씨, 체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요가 덕분이에요. 독서 모임에서는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생각의 폭이 넓어졌어요. 요리 클래스에서는 혼자 먹는 식사도 정성스럽게 차려 먹는 법을 배웠죠. 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직장 동료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피부도 좋아지고 자세도 훨씬 곧아졌어요. 어떤 비결이 있어요? 자세도 훨씬 곧아졌고 표정도 밝아졌다고 했죠. 무엇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책을 읽거나 요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도연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선영 씨,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할 얘기 없어요. 돌아가세요. 제발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어쩔 수 없이 근처 카페로 갔어요. 이혼했어요. 그의 첫마디였어요. 아이들 양육권은 아내가 가졌고 저는 양육비만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진심이에요. 한때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저는 담담히 거절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됐어요. 왜요? 이제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자유로워졌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이 없어도 제 인생은 완전해요.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제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선영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되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환하게 웃는 제 얼굴이 보였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 때문에 웃는 거였죠. 요가를 시작하면서 만난 도연. 그와의 사랑은 거짓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찾은 진짜 저는 진짜였어요. 52살에 찾은 새로운 인생. 이제 진짜 시작일 뿐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연인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요가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라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진짜 자신을 찾을 수 있어요. 저처럼 속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은 꼭 배우시길 바라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